예, 안녕하세요. 한기대 컴퓨터공학부의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까지는 가상 메모리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이번 영상부터는 가상 메모리 어떻게 관리하는가, 관리라는 용어가 나오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거겠죠? 즉, 가상 메모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가상 메모리 저희 지난 영상까지 열심히 봤었죠. 가상 메모리 또는 가상 기억 장치는 Non-Continuous Allocation 시스템이고요. 자, 이 시스템이 가지는 특징은 사용자의 프로그램을 블록 단위로, 이 블록의 크기는 어떤 형태는 페이징이냐 세그멘테이션이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그것 중에 필요한 것만 올려놓고, 적지 않은 거죠. 올려놓고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페이징,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두 개를 잘 섞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가상 메모리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자,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관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저희가 무엇을 관리한다, 어떤 시스템을 관리한다, 그러면은 그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목표, 대표적인 목적은 성능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즉, 가상 메모리를 어떻게 최적화된 성능으로, 최적의 상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목적이 될 거고요. 자, 성능이라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자, 모호하기 때문에 이 성능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지표가 일종의 코스트 모델이죠. 어떤 비용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자, 이 코스트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얘네를 최소화시키게 될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가상 메모리 관리의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코스트 모델, 어떤 코스트라는 거,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코스트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게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코스트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코스트 모델,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위해 많이 쓰는 코스트 모델은 바로 페이지 폴트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 폴트, 어떤 개념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저희 페이징 시스템 같은 경우, 자, 메모리 어떤 프로세서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놓는다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메모리는 일정한 페이지 프레임 단위로, 죄송합니다. 페이지 프레임 단위로 잘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우리 프로세스는 어디 있다고 그랬었죠? 수압 디바이스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수압 디바이스 중에 있는 것 중에 필요한 애가 여기 올라와서 실제 우리 프로세서, CPU라고 할 수 있고요. CPU는 얘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CPU가 보려고 하는 페이지가 여기 없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페이지 폴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은 해당 프로세스가 종료되고요. 자, 종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CPU를 반납하고 블록 상태로 가게 될 겁니다. 기억나시죠? 러닝에서 자, 뭔가 IO가 필요하면 슬립 상태로 또는 블록 상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 후에 얘가 다시 러닝 상태로 간다고 했죠. 이 사이에 어떤 서스펜디드 상태로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자, 프로세스를 뺏기는 거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했고요. 얘는 커널이 개입해야 되고 그 오버헤드는 매우 크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즉,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코스트가 매우 크다는 뜻과 같은 의미가 되죠. 오버헤드는 코스트와 같은 뜻이니까. 자, 그래서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 폴트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코스트 모델이 바로 이 페이지 폴트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얼마나 많이 발생했느냐라는 지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발생 빈도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페이지 폴트 레이트, 발생률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 폴트라는 것을 기준으로 성능을 측정하겠다. 우리의 코스트 모델은 일단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또는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떤 성능을 논하고 버추얼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나오는 용어,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입니다. 자, 지금 저희 얘기하는 것은 다 일단 페이징 시스템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할게요. 자, 세그멘테이션 시스템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동작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 대신에 페이지 대신에 세그멘트가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근데 복잡하니까 일단 페이지만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죠. 자, 첫 번째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레퍼런스, 페이지는 아시고요. 레퍼런스 뭐죠? 참조라는 뜻이 있죠. 자, 스트링 뭔가요? 네, 문자열이란 뜻을 가지게 됩니다. 즉, 페이지 참조 문자열. 감이 오시나요? 자, 페이지 참조한 페이지들이 이렇게 문자열처럼 써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페이지를 어떤 순서로 참조했는지를 적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프로세스에 수행 중 참조한 페이지의 번호와 순서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메가라고 보통 표현이 되고요. 보시면은 R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조한 페이지 번호고요. 이게 번호가 되고요. 얘네가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죠. 즉, 우리가 참조한 페이지들, 처음엔 R1을 참조했고, 그 다음에 R2를 참조했고, 뭐 RK 참조하고 RT를 참조했다. 라는 이런 것을 적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기록해 놓는 거죠. 내가 어떤 페이지들을 참조했는가. 자, 왜 기록을 할까? 굳이 왜 얘를 기록을 할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희가 이 강의에서 보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 버추얼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페이지 폴트라는 걸 본다고 했습니다. 즉, 어떤 페이지들을 우리가 읽어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자, 이런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비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쓰려고 뭐 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의 기준으로 또는 어떤의 인풋 값이 될 수도 있겠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기는 인풋 또는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 오메가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렇게 오메가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코스트 모델로 사용하려는 페이지 폴트 레이트, 이 녀석은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이 짝대기 두 개로 묶이고 안에 뭔가 들어간다면 뭐 절대값인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개수가 된다고 했죠. 즉, 이 페이지 스트링의 길이가 됩니다. 이런 경우. 이 안에 이게 몇 개 있는가? 즉, 길이가 되죠. 자, 이 말은 뭐냐? 이 프로세스가 실행하면서 참조한 전체 페이지 수가 되겠죠. 이 프로세스가 실행하면서 참조했던 페이지의 수, 그리고 참조했던 그 길이가 될 거고요. 그것을 분모로 두고 분자에다가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 수죠. 페이지 폴트 수입니다. 페이지 폴트 수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즉, 페이지 폴트 수를 길이로 나누어 주면 이게 뭐가 되죠? 전체 참조했던 애 중에 몇 번 페이지 폴트가 났는가? 즉, 페이지 폴트 레이트가 되죠. 페이지 폴트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려는 코스트 모델 페이지 폴트 레이트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 뜻은 뭐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간단한 뜻입니다. 전체 참조한 개수 중에 폴트가 몇 번 났는가로 정의가 된다고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용어를 알아봤고요. 저희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장치들 또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먼저 볼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하드웨어 컴포넌트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드웨어 컴포넌트 가장 대표적인 거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디바이스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트랜스레이션 뭐죠? 변환, 뭐 변경, 뭐 변환 이런 뜻이죠. 자, 어드레스를 변환하는 장치죠. 저희 배웠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TLB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라고 했었죠. 얘를 사용함으로써 자, 다이렉트 매핑의 단점, 메모리 여러 번 액세스함으로써 생기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주소를, 어드레스를 사상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하는 장치들을 이런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디바이스라고 하고요. 사용한 이유는 당연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배운 이런 것들이 있다. 또는 어떤 페이지 테이블을 위한 전용 레지스터를 두기도 하고요. 자, 이런 하드웨어 장치가 있다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봤었고요. 얘네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거는 이 비트 벡터스라는 거예요. 자, 비트 뭐죠? 0, 1의 값을 가지는 녀석이죠. 한 비트. 그거의 벡터 뭐죠? 뭐 일종의 어레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이런 비트들이 어레이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0,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이게 비트 벡터가 됩니다. 비트 벡터가 되고요. 얘가 여러 개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비트 벡터스라는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얘는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저희가 어떤 메모리상에서 얘네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상에 있는 페이지들을 뭐 효율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이 메모리 어떤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모든 페이지 프레임이 가득 차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새로운 페이지 프레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어디다 넣어줘야 할까? 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죠. 뭐 이걸 어떻게 선택하는지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영상들을 통해 보게 될 거고요. 하지만 선택하게 하려면 뭔가 정보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죠. 자, 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비트 벡터스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레퍼런스 비트예요. 레퍼런스 뭐죠? 참조입니다. 참조 비트. 무슨 의미일지 감이 오시죠? 즉, 여기 이 페이지 프레임이 참조됐니? 안 됐니? 라는 걸 기록할 것 같죠? 자, 그런 의미로 used bit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업데이트 비트입니다. 자, 업데이트 비트, 뭔가 업데이트, 뭔가 갱신된다는 뜻이죠. 즉, 이 페이지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가 갱신되었는가를 표현할 거라는 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녀석은 modified bit 또는 write bit 또는 dirty bit. 자, 그 중에서 이 녀석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요. 저희 OS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dirty bit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가 더럽혀졌다 라는 의미로 dirty bit라고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한 말은 아니고요. 뭐 처음에 이런 개념을 잡으신 분들이 이런 용어를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더티 비트도 많이 사용하고 업데이트 비트도 많이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메모리고요. 이게 각각의 페이지 프레임들입니다. 페이지 프레임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그 페이지 프레임 각각마다 이 레퍼런스 비트 하나와 업데이트 비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페이지 프레임이 여러 개죠. 그래서 얘네도 여러 개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퍼런스 비트 벡터가 되는 거고요. 얘도 업데이트 비트 벡터가 되는 거겠죠.
자, 이 녀석을 어디다 넣었느냐? 페이지 맵 테이블, PMT에다가 넣어놓고 얘네의 정보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정보는 왜 관리한다? 얘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애가 들어오는데 어디다가 누구를 빼고 넣어줄까 라는 걸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비트 벡터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레퍼런스 비트입니다. 레퍼런스 비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가 참조됐는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해당 페이지가 최근에 참조되었는가를 적어 놓겠다는 겁니다. 자, 적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보예요. 내가 어떤 애를 갈아치워야 되는데, 뭐, 바꾼다고 할게요. 바꿔야 되는데, 어떤 페이지 프레임에 있는 페이지를 바꿔야 되는데, 자, 누구를 바꿀까요? 자, 두 개가 후보가 있는데, 얘는 최근에 참조가 됐고, 얘는 최근에 참조가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바꾸시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뭐 이걸 바꾸게 될 거고, 어떤 애는 사람은 얘를 바꾸려고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살펴볼 텐데 중요한 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보, 레퍼런스 비트, 그 해당 페이지, 이 페이지 프레임에 있는 현재 페이지가 최근에 참조되었나 안 됐는가를 기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최근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렇다면 얘네가 계속 한번 여기 1이 됐다고 계속 1이면 안 되겠죠. 얘를 주기적으로 0으로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돼요. 어떤 특정 시점마다 모든 레퍼런스 비트를 0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사이에 얘가 참조가 되면은 얘를 1로 바꿔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자, 이게 레퍼런스 비트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레퍼런스 비트를 사용함으로써 최근에 참조된 페이지들을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 용어를 보면은 아마 이 단어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마 뭐 최근에 참조된 애를 놔두고 안 참조된 애를 바꾼다 라고 하면 이 용어가 떠오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이 봤던 용어죠. 로컬리티. 자, 이 내용은 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업데이트 비트입니다. 자, 업데이트 비트. 자,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우리가 어떤 페이지 프레임에 어떤 페이지가 올라와 있겠죠. 자, 근데 여기 프로세서들이 쓰다 보면은 여기다가 write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즉, 여기 데이터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업데이트 비트에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아, 여기 데이터가 바뀌었어 라고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자, 얘는 한번 바뀌면 계속 바뀐 거죠. 자,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전체 페이지들은 어디에 있죠? 스왑 디바이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여기 올라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바뀌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걸 굳이 왜 여기다 기록을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리고 얘도 주기적으로 초기화해도 되는가 라는 또 의문이 들 겁니다. 자, 얘를 왜 굳이 여기다 기록을 해 놓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은 걸 배워왔고 충분히 유추 가능한 지식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값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페이지와 요 스왑 디바이스에 있는 이 페이지에 이 부분의 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달라졌을 겁니다. 다른 게 들어갔죠. 왜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 스왑 디바이스에 있는 페이지를 메모리에 올려놓으면 프로세스는 이 메모리상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바뀐다는 건 여기 메모리상의 값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여기 적용되진 않죠. 메모리상만 바뀌었으니까. 자, 즉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작업을 다 하고 얘가 이제 이 페이지가 필요 없어요. 얘가 메모리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 값 변한 거를 여기다가 반영해 줘야겠죠. 그래야지 이 데이터가 우리가 변형된 상태로 원하는 형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거 어떤 메모리상에 있던 변경된 데이터를
swap device에 있는데 다시 적어주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예, write back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배운 내용이에요. write back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불렀었고요. 즉 다시 적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를 굳이 1로 표시해 놓는 이유는 얘가 밖으로 나올 때, 메모리에서 나올 때 얘를 swap device에 다시 적어줘야 되는가 말아야 줘야 되는 걸 표시해 놓는 거죠. 자, 그래야지 데이터의 무결성이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트는 한번 체크되면 언제 초기화돼야 되죠? 메모리에서 나올 때 0으로 초기화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업데이트 비트는 주기적으로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자, 언제 초기화한다? 메모리에서 나올 때 초기화한다. 그리고 나오면서 하는 것은 write back, swap device에다가 변경된 정보를 저장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기 위해 사용하는 게 업데이트 비트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쉬운 내용이니까 너무 어렵게 긴장하고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이번 버추얼 메모리 매니지먼트 부분의 첫 번째 영상이고요. 어떤 걸 봤냐 보면은 버추얼 메모리 다시 한번 이거 왜 해야 되는가? 메모리 왜 관리해야 되는가? 뭐 때문이죠? 결국 성능을 높이기 위해 관리를 해야 되고, 자, 성능은 뭐 하니까 코스트 모델이란 걸 정리해 봤고요. 자, 그리고 이 버추얼 메모리 관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컴포넌트들, 뭐 저희 대표적으로 본 건 비트 벡터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드웨어 컴포넌트까지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를 한번 next 클래스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곳에도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같이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강의가 여러분이 운영체제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도 해놓으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